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버트 아이거의 디즈니만이 하는 것, 이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유명한 사람들이 쓴 자서전을 저는 이 반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나 음과 양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자서전에서는 양의 측면만을 기술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음의 측면은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죠.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은 언제나 객관성을 결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서전은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가 빠진 이야기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책은 밥 아이거가 디즈니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기업에서 CEO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 아이거가 이제 디즈니 회장이 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약 한 7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파란색이 디즈니 주가고요. 빨간색이 S&P 500이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밥 아이거의 경영이 이제 충실했다,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밥 아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이제 1951년생이고요. 1974년 ABC에 입사를 했고, ABC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1989년에 승진을 했고, 이후에 디즈니가 ABC를 인수하면서 이제 디즈니 쪽에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이제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반대를 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가 회장 자리에 오른 이후에 디즈니가 이제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디즈니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이후에 픽사, 마블 엔터테인먼트, 루카스 필름 등을 차례대로 인수를 하고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 홍콩 디즈니랜드를 개장해서 테마파크를 확장하였습니다. 요거는 나무 위키에 밥 아이거를 치시면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어떻게 M&A를 통해서 성장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CEO는 돈을 벌어들이면은 내부에 재투자를 할지 아니면 회사 외부에서 M&A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할지 등등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밥 아이거는 M&A를 지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했고 이것이 이제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밥 아이거가 일하던 캡시티즈 ABC가 디즈니에 인수가 되면서 디즈니에서 밥 아이거가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디즈니가 이때 그 인수를 통해서 향후 몇 년간 캐시플로우 창출을 담당할 사업 부문을 얻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때 인수한 캐피탈 시티즈 ABC 그 안에 이제 ESPN이 있었던 거죠. 이 ESPN이 수년간 조직 전체의 성장을 이끌었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1년의 흥행 실패로 고투를 벌이던 10년의 세월 동안 필수적인 완충제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인수합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 96년에 요거요.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사업 부문의 이제 코어를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우선 이제 디즈니 사업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픽사, 루카스필름, 마블, 20세기사, 내셔널 지오그래피, ABC, ESPN 등 여기서 이제 컨텐츠를 확보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디즈니 컨텐츠를 퍼트리는 채널이 필요한 거죠. 디즈니 플러스, ESPN 플러스, 훌루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디즈니 컨텐츠를 실제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사업, 디즈니 리조트, 크루즈, 스토어, 파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어서 애니메이션의 성패에 회사의 명운이 달렸다고 강조했다.
모든 면에서 그랬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그 자체로 브랜드였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은 소비자 제품과 TV, 놀이공원 등 다수의 다른 사업 부문에 동력을 제공하는 연료와 같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파생적인 사업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수합병으로 컨텐츠를 확보하는 과정을 보시죠. 이제 신임 CEO인 밥 아이거는 이제 내부 투자는 기대가 되지 않았고 남은 결정은 이제 외부 M&A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 대상이 이제 바로 스티브 잡스의 픽사였죠. 근데 이 결정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숫자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위험하게 여겨지는 투자였었거든요. 반면 밥 아이거는 픽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숫자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을 했죠. 그래서 그의 직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 정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의 힘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투자자였던 한 은행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정신 나간 사람이었다. 투입해야 할 자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며 금융가에서도 불가능한 매매를 인식하고 있다. 서류상으로 판단한다면 명백히 말도 안 되는 거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정도 수준의 독창성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혹은 그 시점에 산출 가능한 어떤 결과값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실제로 인수하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에는 바로 사람들에게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중요한 거죠.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의 인수를 돌이켜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 회사들 덕분에 디즈니의 혁신이 가능했다는 점 외에도 각각의 협상이 단 한 명의 지배적 존재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이제 계속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축적된 지적 자산의 활용. 그 모든 위대한 디즈니의 고전 영화들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 뭐 미키마우스 그다음에 뭐 인어공주 그게 이제 언제 때 사실 캐릭터입니까? 근데 아직도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품질의 브랜드 콘텐츠를 창출하는데 회사가 보유한 시간과 자본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배포되는 시대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품질이다. 품질의 중요성이야말로 갈수록 부각될 것이 확실하다.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좋은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충분치 않다. 선택의 폭이 폭발적으로 넓어진 시대의 소비자들은 돈과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을 필요로 한다. 위대한 브랜드는 그런 소비자 행동 방식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더욱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이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괜찮은 지적 자산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리고 홍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데 유용한 위대한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디즈니의 최근 흐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트렌드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경영진이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했었는데요. 경영진이 그 사회적 트렌드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반영시키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나날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매 순간 분리하고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세상에 디즈니 공주가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제품에 구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한 다음 곧바로 앞으로 8년간 마블 영화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마블 영화는 대부분 백인 남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근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죠.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성 슈퍼히어로는 흥행에 크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흑인 히어로는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식의 진부한 관념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기에 마블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킬 수 있는 캐릭터를 다시 조사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이제 블랙팬서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즈니에서는 중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가치관에 의한 판단이기보다는 사실 그 자본에 의한 판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에 의해서 근거한 판단이라면 사업이 대중의 움직임보다 선행하겠지만 사회적 현상에 근거를 해서 그것이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의 움직임에 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사업을 시작하면 사회의 움직임과 공명하면서 커다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M&A와 그다음에 무형자산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본 배분의 규제들이 있거든요. 이 워런 버핏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톰과 댄이라는 경영진에 대한 극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잘하고 자본 배분을 잘하는 신뢰할 수 있는 경영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책에서도 밥 아이거의 입을 빌려 그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책의 내용입니다. 톰과 댄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약서에 날인을 하자마자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특전을 없앴다. 더 이상 ABC 본사 앞에 줄지어 경영진을 기다리던 리무진을 볼 수 없었고 콩코드나 1등석을 타고 출장 가던 관행도 사라졌으며 한도 없는 비용 계정이라는 것도 용인되지 않았다. 톰과 댄은 단순히 도통 이해를 못하는 소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를 감지한 기민한 사업가였다. 참고로 그들은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그렇게 했다. 톰과 댄은 기꺼이 다가가기 쉬운 따뜻한 보스였다. 직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 그들은 기꺼이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었다.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은 이타적으로 그것을 제공했다. 사업가로서 그들은 비용 관리와 수익 증대에 열정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일화인 건데요. 당시 내가 추진하려던 어떤 일에 대해 대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메모지 한 장을 건넸다. 트럼본 오일 제조 사업에는 뛰어들지 말라. 세계 최고의 트럼본 오일 제조업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전 세계의 트럼본 오일 소비량은 연간 수십 리터에 불과하다. 그는 많은 것을 돌려주지 않을 프로젝트에 회사와 나의 자원을 투자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자본 배분에 이제 익숙하고 능숙하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하지만 잠재성이 높고 기회가 많은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일화에서도 보여주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런데다가 돈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 군데 책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라서 저도 한번 이렇게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고 이제 쉽게 읽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 특히 이제 디즈니나 이런 거대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참고 삼아 보시기에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